안녕하세요. 단테라입니다. 내맡김 보고서 석 달 차를 쓰려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석 달 차. 어, 저는 우선 거치고 일단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집에서 새로 살 분이 2월 24일 날 이사를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는 2월 중순에는 이 집을 비워야 되겠죠. 12월, 1월, 이제 한 두 달을 조금 넘게 더 이 집에 살게 되고, 그 후에는 저는 아마도 우선은 부모님이 계신 저의 본가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서울을 떠나게 되겠죠. 사람의 에고는 변화를 싫어하게 마련이고, 저는 역시 서울 생활에 여전히 배우라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심 이 집이 나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네, 이 집이 나가지 않고 한 달 더 연장하면서 서울에 있고 싶었는데, 오늘 이 집은 새로운 주인을 찾았고 저는 이제 2월 하순에는 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앱을 사용하면서 서울에 혼자 살고 있는 아주 멋있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외로움과 집세를 한 방에 해결하게 되는 그런 소설 같은 상황도 꿈꿔봤지만, 안타깝게도 혼자 살고 있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런 멋있는 남자분과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일은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는 한 저는 서울을 떠나게 되는 상황을 아마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뭐 생활비를 벌고자 한다면 서울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어쨌든 제가 서울에 있는 이유의 90%라고 100%죠. 사실 거의 100% 저의 영화 배우 일에 대한 열망 때문인데, 그 일을 할 수 없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뭐 굳이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건강을 망쳐가면서 외롭게 지낼 이유는 사실 없는 것이죠. 우선은 집 문제는 일단은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 하나를 촬영을 했습니다. 스웨덴 감독님의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거기에 제가 4명의 주인공의 한 명으로 출연을 해서 11월 달에 촬영을 끝내고 이제 감독님은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저는 외국인들과 작품을 몇 번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국제 연극제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뭐 어린이 영어 뮤지컬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영화는 외국 감독님과 하게 된 게 이번이 처음인데, 물론 이번엔 극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지만 어쨌든 저는 이 외국인들하고 작업할 때 항상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영어를 잘 거의 못하거든요. 스피킹 거의 안 되죠. 오히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진짜 막 제일 중요한 진심, 정말 제일 중요한 진심, 가슴을 열고 오히려 막 소통을 하려고 애쓰면서 가장 중요한 진심끼리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이제 예술 활동을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들과 하면서 저는 좀 여러 번 경험했는데, 이번에 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 왜 가슴이 정말 활짝 열려서 상대방과 내가 완전히 확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아무리 그런 경험이 난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하다못해 딱 사랑에 빠진 순간 자기의 연인과 마음이 딱 통하는 그런 경험 정도는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 수원화성국제연극제 개막작 마고라는 연극을 할 때, 그때 이제 쫑파티 마지막 날, 그때 이제 HOBT라는 다국적으로 구성된 이제 미국의 극단과 같이 그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의 술집을 빌려가지고 이제 배우들이랑 다 같이 쫑파티를 이제 몇십 명이 하는데, 그날 밤에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하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그냥 우리의 마음은 그냥 하나가 되었어요. 사람은 수십 명의 몸이 있었지만 마음은 그날 정말 하나였거든요. 너 나가 없이 정말 그날 막
그냥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로 정말 그냥 예술에 대한 사랑, 서로 간에 대한 그런 우정과 사랑 그걸로 정말 넘치는 그런 밤이었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 전혀 없이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그야말로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촬영은 불과 이틀이었어요. 불과 이틀이었는데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촬영을 했고 그게 다큐였기 때문에 제 인생을 그대로 얘기하는 영화였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열린 것 같기도 한데 물론 그리고 잘생긴 젊은 외국인 남성분이어서 뭐 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헤어질 때 이렇게 서로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 감독님한테는 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다. 어쩌면 이게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또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찍게 될 마지막 의미 있는 작품 영화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이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촬영 감독님이신 그분에게는 당신이 찍는 영상은 마치 마법 같았다. 당신이 내 집안의 구석을 하나하나 찍을 때 그 모든 장면이 다 나에게는 정말 마술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저는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사진을 찍어주는 그 카메라를 드신 분이 저의 영혼을 프로필 사진 찍을 때도 저의 영혼을 찍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어떻게 카메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찍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번에 그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면서 그 카메라 감독님의 영상들을 보면서 영혼을 찍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그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제 마음이 그리고 이제 평생 언제 다시 볼 수는 알 수 없는 일이죠. 물론 그 영화가 이제 국제 영화제 여러 군데 나가서 뭐 정말 큰 상을 받으면 제가 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주연 배우 중에 한 명으로서 다시 만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평생 다시 만날 일이 없는 그 스웨덴이라는 멀고 먼 나라에 사는 그 분들과 마지막 이번 생의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정말 가슴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려서 막 그분들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의 느낌은 정말 너무나 특별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뭐 지난 20 년을 서울에서 힘들게 버텨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특별한 사랑의 순간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정말 마음의 장벽이 에고의 장벽이 다 순간이지만 허물어져 버리는 그 덕분에 그날 밤에 또 전 폭식을 했습니다만 너무 허전해 가지고 그 이별이. 어쨌든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살면서 그런 순간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저한테는 흔하지는 않았는데 그 영화를 촬영할 수 있었다는 게 결과를 떠나서 벌써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고 감사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최근에 이제 저의 첫째 조카, 그러니까 저 동생 두 번째 동생, 저의 바로 밑에 동생, 저랑 연년생인 한 학년 밑에 있는 여동생의 첫 번째 딸, 그러니까 저한테는 첫 번째 조카죠. 조카가 이제 고3이어 가지고 논술 시험을 보러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논술 시험을 보러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같이 조카를 데리고 올라와서 목요일까지 5밤을 저희 집에서 자면서 조카랑 같이 이제 하루 종일 시험장에 따라가고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쌍꺼풀 수술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성형외과 투어를 같이 하면서 '내가 왜 성형외과 투어까지 같이 해야 돼?' 막 짜증이 나는 제 마음을 보면서 막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공주님 같은 우리 조카에게 속으로 화가 나기도 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또 애틋하기도 하면서 귀엽기도 하면서 걱정되기도 하면서 어쨌든 그 부모의 약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들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고3 조카를 잠깐이나마 그렇게 편안하게 머물 수 있게 해 줬던 것에 대해서 또 되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건은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랑 같이 기적 수업을 공부하고 있는 멤버 중에 한 명이 제가 10 몇 년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 있을까?
뭐 아주 기억에 남는 큰 사건은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그 스웨덴 감독님 영화에 출연한 것과 제가 이제 웹드라마 찍은 출연료가 2달 나올 게 있어서 아마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2달 동안 또 좀 벌면, 촬영을 하면 아마도 2월 중순까지의 생활비 정도는 최소한의 그냥,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생활비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2월 중순까지 어떤 이변이 생긴다면 서울을 제가 떠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새로운 집에 들어갈 수 있겠죠. 첫 번째 가능성은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 뭐 그런 거가 되는 경우, 제가 정보력도 아까 그런 거 찾아보기 귀찮아해가지고. 두 번째, 혼자 사는 남성과 사랑에 빠져서 갑자기 살림을 합치는 경우. 세 번째 가능성은 이제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캐스팅이 된다거나 소속사가 생긴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경제적인 안정이 될 경우에 제가 또 새로운 집을 구할 수도 있겠죠. 사실 며칠 전에 전속 계약을 생각이 있냐고 연락이 온 데가 있어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쪽 계통이 엔터테인먼트 계통에 워낙에 뭐 사기꾼도 많고 별 기대는 없습니다. 네. 아직 그 관계자분을 만나기는 전인데 좀 말이 자꾸 바뀌는 것도 그렇고 좀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요. 어쨌든 만나보긴 할 건데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를 어떤 유튜브 프로그램 PD분께서 저를 이제 MC로 좀 저랑 같이 일하고 싶어 하셨는데 열정페이를 주려고 하셔가지고 제가 거절한 그런 일도 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이에 그 2달 사이에 지금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일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50플러스 센터에서 웹소설 쓰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글 쓰는 거 제가 좀 약간 잘하고 재밌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욕망을 반영하는 19금 웹소설을 써서 돈을 벌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좀 해봤는데 결국 여성의 판타지는 신데렐라 이야기예요. 신데렐라 이야기고 남성의 판타지는 자신이 권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참 재밌죠? 남성 판타지는 자신이 직접 부와 권력을 갖는 것이고 여성 판타지는 백마탄 왕자님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게 남녀의 원래 욕망인 건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학습된 건지 아마도 후자겠죠. 근데 뭐 글쎄요,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뭐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나쁘지 않은 일이긴 한데 거기 하루에 막 6시간씩 이렇게 쓰는 거는 정말 제가 원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건 정말 저의 막 모든 어떤 역량을 다 쏟아서 좋은 작품을 예술가로서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좀 영혼을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내고 좀 그걸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이런 명상 강의를 하는 거지. 그렇게 신데렐라 이야기를 쓰는 거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타로 일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타로 카드 봐주는 일도 제가 너무 잘하고 돈도 되지만 제가 하고 싶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뭐 아무튼 뭐 지금은 그 정도의 근황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또 극적인 사건이 생긴다면 내맡김 보고서를 또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계약됐다는,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대청소를 했거든요. 조카가 가고 나서 뻗어 있다가 오늘 아침 대청소를 했는데 진짜 집이 나가려고 그랬는지 딱 그러고 나니까 딱 바로 집을 보러 와가지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느낌이 계약이 될 것 같더라니 정말 계약이 돼버렸어요. 좀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했어요. 그런데 계약이 됐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냥 올 것이 왔구나 싶고 지금 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최근에 아버지 생신이셔서 집에 갔을 때 그래 나는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서울을 떠나게 된다면 떠나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성령의 안내를 믿고 저는 항상 용서할 준비를 하고 항상 행복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제가 만나는 하루하루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부디 저의 가능성과 역량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좀 쓰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요. 6월 달로 지금 이사가 정해진 이유는 저의 일단 희망 때문이었는데, 그때 제가 집을 비울 수 있다고 해서, 이유는 이번에 참여연대 느티나무 아카데미에서 겨울 학기에 제가 명상 강의를 4가지 질문, 바이런 KT의 4가지 질문 강의를 제가 하기로 했거든요. 12명이 안 되면 강의가 폐강이 되겠지만, 그 강의를 하게 된다면 이제 2월 둘째 주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 사이까지 저는 비폭력 대화 1, 2, 3단계 공부를 마칠 생각이고, 이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을 아마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 상담을 하기는 좀 어떤 이유로든 힘드신데, 저의 강의를 좀 직접 듣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번 학기 겨울 학기에 느티나무 아카데미의 강의를 시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달 내맡김 영상 보고서로 돌아오겠습니다.